어떻게 구해요라고 물어보시면 큰일 나요, 이제. 동영상 보시면 다시 보고 공부하고 보셔야 돼요. 자, 이때 보시면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의 손해조사다 벌써 포함해서요. 자, 조사 기준. 제일 중요한 건 조사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실제 복구 수리비를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죠.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뭐에 따라요? 가입 금액이에요? 가액이에요? 가액입니다. 가액. 여러분들 그 1차 보시면 상법 보험편에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금액이라고 하죠. 보험 금액. 그거하고 보험 가액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할 때 정해놓은 거. 그 한도 이상은 보험 지급되지 않는다 해서 정해놓은 게 보험 가입 금액이고 여기는 뭐예요? 가액입니다. 가액. 사고가 난 그 실제 그 수리비를 가지고 산출하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말 별표 치시고요. 보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 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로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래요? 시가,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보상한다. 만약에 계약자가 그러면 수리 복구를 했으면 헌 것 갖고 했을까요? 새 것 갖고 했을까요? 새 것 갖고 했겠죠. 그 시설이 흡사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과목에서 배우는 게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의 복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복원이. 자, 그거는 넘어가시고 그런 내용과 이제 연결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실제 수리 복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뭘로 한다? 시가,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보상한다. 평가 단위는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일동. 자, 시설 일동 밑줄을 쳐보시고요. 계약 원장에 기재된 목적물별로 평가한다. 당연한 말이고.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에 3번에 보시면 계약사항 확인입니다. 뭘 보고 계약사항을 확인할까요, 우리가? 서류, 원장 보고서 계약사항 확인하겠죠. 그다음에 사고 현장 방문해가지고 그 서류와 실제로 맞는 그 구조물이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손해평가, 어떤 그 피해가 입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 평가하겠죠. 자, 그래서 평가하는 것이 구조체와 피복제가 있는데 첫 번째 피복제가 나왔습니다. 피복제. 하우스 폭의 피해 길이를 감안하여 피해 범위를 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냐? 위에서 봤을 때 하우스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요만큼이 피복제가 바람에 찢겨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우스 폭, 이 폭하고 이 길이를, 이 하우스 폭하고 요 길이를 갖다가 판단해서 이 전체를 갖다가 이 부분을 이제 교체를 하든가 수리를 하든가 아니면 전체를 교체하든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밑에 보시면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전체 교체를 한 경우는 전체 피해 인정한다. 전체 교체가 필요하지만 부분 교체를 한 경우는 교체한 부분만 피해를 인정한다. 전체 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피해 인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자한테 물어봅니다. 계약자한테 물어보고 평가하는데 이 부분이 피해 입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보니까 이 부분만 교체해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전체를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피해 인정하고, 계약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전체 피해인데 계약자가 이 부분만 고쳐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쩐다고요? 교체한 부분만 피해 인정하고, 계약자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얘만 교체해야 돼. 그러면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피해 인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체 교체를 한 경우는 전체 피해 인정한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전체 교체가 필요하지만 부분 교체를 한 경우는 교체한 부분만 피해 인정한다. 전체 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피해 인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나번의 구조체 및 부대시설 있습니다. 나번의 구조체 및 부대시설. 교체 수량 또는 교체 비용, 보수 및 수리 면적, 보수 및 수리 비용을 산정하되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보수 불가 또는
수리 비용이 교체 비용보다 클 경우는 재조달 비용을 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손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교체 수량 확인 후 교체 비용 산정한다. 재사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바꿔야 되겠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체 비용 확인, 교체 수량 확인 후 교체 비용 산정하고요. 손상된 골조, 부대 시설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수리 및 보수 비용 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루에 하나씩은 제가 꼭 말씀드리죠. 암기하셔야 될 그 부분. 이 부분은 이 표에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번 주에 꼭 암기를 하세요. 이 부분은. 자, 그다음에 인건비도 조사합니다. 인건비. 실제 투입된 인력, 시방서, 견적서, 영수증 및 시장 조사를 통하여 피복제 및 구조체 시공에 소모된 인건비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시설 작물 버섯 손해조사입니다. 자, 조사 기준이 제일 중요하고요. 1사고마다 한 번 사고 날 때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고 날 때마다 보험금이 나간다 그 말이겠죠. 사고 날 때마다. 그 다음에 평가 단위는 목적물 단위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말 밑줄 쳐보세요. 동일 잡기 밑줄 쳐보세요. 동일 잡기. 동일 잡기에서 2회 이상 사고가 난 경우는 동일 잡기 작물의 이전 사고의 피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5회 때인가? 5회 때군. 5회 때 장난을 쳤어요.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1,2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뭐 계산해가지고 전작기 보험금이 200만 원이 나왔다. 딸기에서 나왔거든요. 딸기에서. 그러면 이제 보험 계산할 때 보험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보험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에서 얘 빼가지고 1,000만 원으로 계산하냐 아니면 다 계산돼갖고 200만 원 빼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1,200만 원에서 이게 다시 계산을 뭐 이렇게 여쭤볼게요. 전작기 보험금 200만 원 나갔어요. 이거 빼야 될까요? 안 빼야 될까요? 빼야 되죠. 진짜요? 전작기잖아요. 전작기. 동일작기가 아니라. 시험 보시면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이거 똑같이 나와서 또 틀렸어요. 전작기입니다. 아무 시험 볼 때 관계 없어요. 전작기란 말. 어때? 동일작기입니다. 동일작기. 그래서 그때 시험 보신 분들이 대부분 다 빼고 계산하셨어요. 앞에서 뺐든 뒤에서 뺐든 어쨌든 다 빼버렸다고요. 전혀 관계 없어요. 시험 보실 때 문제 푸는 데는. 동일잡기에서 2회 이상 사고 난 경우 동일잡기 작물 이전 사고의 피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근데 그 피해를 감안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안 나왔어요. 앞에서 빼냐 뒤에서 빼냐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감안하여 산정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 자, 평가 시점은 피해 확정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자, 조사 방법은요. 계약 사항 확인하고요. 사고 현장 방문합니다. 면담을 통해서 사고 경위, 사고 일자 확인하고요. 그 밑에 기상청 자료 확인. 자, 읽어볼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읽어볼게요. 계약자 면담, 작물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시 계약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보상하는 재해 여부 판단한다.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출하 내역서, 기타 정상적인 운동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인한다. 영수증 같은 거 있으면 다 내놓으라 그 말이죠. 비료를 줬으면 비료를 구입한 명세서, 그 다음에 뭐 농약을 뿌렸으면 농약을 갖다 구입했다. 그 내역서 그런 것 다 내놓으라 그 말이겠죠. 근데 그 밑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제가 아까 제일 먼저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일자, 날짜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그 날짜 나옵니다. 재배 일정 확인한다 했습니다. 정식, 파종, 정균 접종이 되어 있는데 품목 중에서 그거 중에서 정식하는 애는 정식 일자, 파종하면 파종 일자, 버섯은
종료접종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파종, 종료접종이 나온 거고요. 수확 개시한 날짜, 수확 종료하는 날짜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자, 사고일자를 확인합니다. 사고일자는 어떤 날짜가 원칙이라고 적어드렸어요? 재해가 발생한 날입니다. 그 밑에 가번, 나번 나와 있는 거는 예외적으로 나와 있는 말입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가번에 수확기 수확기 이전 사고다라 하면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폭염이나 냉해 등으로 사고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상특보 발령 일자를 사고 일자로 추정한다. 자, 괄호 한번 쳐보세요. 기상특보 발령 일자. 자, 수학기 중 사고는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사고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최종 출하 일자 괄호 한번 쳐보세요. 최종 출하 일자 괄호 한번 쳐보시고요.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기 보시기에 연속적인 자연재해다. 여기서 폭염이나 냉해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고추나 거기서 고추나 뭐 저기 생산비 보장 바짝물에 보시면 그 연속적인 자연재해, 지속적인 자연재해가 가뭄 등과 같이 일어났었죠. 그때는 노지 바짝물이기 때문에 가뭄이 있었고, 요거는 시설에서 키우는 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갖다 줄 수 있죠. 가뭄이 안 들어가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폭염하고 냉해가 들어간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고 일자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얘는 수확기 이전과 수확기 중으로 구분해서 수확기 이전이면 기상, 특보, 발령, 일자. 그 다음에 얘는 최종, 출하, 일자를 이제 사고 일자로 특정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있는 말 잡으세요. 기상특보 발령 일자나 최종 출하 일자를 사고 일자로 특정한다 있죠. 추정합니다. 추정한다는 소리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추정한다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그 예패가 똑같이 둘 다. 다만 지역적 재특성, 농가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어쩐다?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밑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소원의 조사 보시면 경과 비율 산출한다. 재배 비율 및 피해 비율 확인한다. 그 다음에 손의 정도 비율을 확인하는데 보험 목적물의 뿌리, 줄기, 잎, 과실 등에 발생한 부분에 손의 정도 비율 산정으로 되어 있는데 뿌리, 줄기, 잎, 과실 괄호 한번 쳐보시고요. 뿌리, 줄기, 잎, 과실. 손의 정도 비율을 보면 어쨌든 일부분만 보란 말이에요. 전체를 다 보란 말이에요. 이 말만 보시면. 전체를 다 보라.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이죠. 이게. 뿌리, 줄기, 잎, 과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인삼 나옵니다. 특정 이연 방식 밭작물 분목 인삼 나옵니다. 인삼.
자, 보시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얘도 있네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보시면 대상은 사고가 접수된 모든 농지다. 조사 방법 보시면 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한다.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 보시면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을 계약자에게 안내하는데 그 추가 조사가 수확량 조사, 그다음에 뭐 있어요? 해가림 시설 손해 조사입니다. 수확량 조사니까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겠죠.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저번에 우리 밭작물, 논작물 봤잖아요. 거기에는 평년 수확량이 게 있었죠. 그 농지 전체 평년 수확량이 있었죠. 말로만 듣고 가세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얘는 제곱미터당 기준 수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제곱미터당 기준 수확량이 있어요. 항상 기준 수확량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품목에서 평년 수확량이 여기서는 뭐랑 똑같다? 제곱미터당 기준 수확량이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얼마만큼 빠졌냐, 얼마만큼 감소가 됐냐를 갖다가 이제 보상해 주니까. 자, 밑에 이제 수확량 조사 보시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 동그라미 3번. 전체 칸수 및 칸넓이 조사 거기 보이시죠? 거기 별표 치시고요. 쭉 읽어볼 테니까 읽어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체 칸수 조사에서 직접 세내야 되는데 직접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경장 면적을 이용한 칸수 조사도 가능하다 해서 밑에 보시면 경장 면적 나누기 칸넓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칸넓이 조사는 지주목 간격, 두둑폭, 고랑폭을 조사하는데 그래서 칸넓이는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플러스 고랑폭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보시게요. 칸넓이는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고랑폭 그래서 외우실 때 칸지 두고 한번 해보시고요. 칸지 두고 이게 뭐냐면요. 얘가 우리 밭작물 보시면 얘가 이랑 폭이랑 똑같아요. 이랑 길이. 얘가 이랑 폭입니다. 이랑 길이, 이랑 폭입니다. 인삼에서 해가림 시설 문제가 나왔든 인삼 자체 문제가 나왔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정이 칸넓이입니다. 칸넓이를 줬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지만 칸넓이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예이프트 찾아가 칸넓이도 찾으셔갖고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거 다 해결됩니다. 자, 경장 면적이 200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2000제곱미터의 칸수가 몇 칸인지 다 세면 되는데 칸수가 몇 칸인지 잘 모른다. 못 세겠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칸넓이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주목 간격이 2m다. 그 다음에 두둑폭이 안 적어도 됩니다. 두둑폭이 1.5m다. 고랑 폭이 0.5m다. 됐을 때 세 번째 전체 칸수는 몇 칸인가?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뭘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칸넓이 하시면 되죠?
지지목 간격이 2m 곱하기 1.5 플러스 0.5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맞아요? 그럼 얼마 나와요? 4 제곱미터. 전체 칸수는 경작 면적 나누기 칸 넓이니까. 그러니까 2000 나누기 얼마? 4에서 500 칸이 나오는 거. 이거 하라는 거야. 그럼 거꾸로 해볼게. 거꾸로. 경작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 두 개 곱하면 되죠? 얼마요? 600 곱하기 4에서 2400 제곱미터. 이거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하셔야 돼요. 하실 때 암산하지 마시고요. 항상 뭐 하시라고요? 계산기 누르시라고, 계산기.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조사 방법에 따른 수확량 확인 거기 보이시죠? 그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랑 이제 계산 문제 푸실 때, 인삼 계산 문제 푸실 때 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이제 인삼 해가림 시설 손해조사 있습니다. 자, 조사 방법을 보시면 전체 칸수 및 칸넓이를 조사한다. 여기도 나오죠? 칸수 조사.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칸수 조사에서 직접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경작 면적을 이용한 칸수 조사도 가능하다. 경작 면적 나누기 칸넓이. 칸넓이 조사는 지주목 간격, 두둑폭, 그 다음에 고랑폭 조사한다. 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피해 칸수 조사 거기 별표 치시고요. 피해 칸수 조사. 피해 칸에 따라 전파 및 분파가 20%형, 40%형, 60%형, 80%로 나누어 각 칸수 조사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그 거시기 뭐냐 밑줄 쳐놓으시고 별표 쳐놓으세요. 여기 시험 나왔으니까. 전파가 있습니다. 전파 20%, 40%, 60%. 계산기 빼놓으시고요. 80%가 있습니다. 전파가 50칸이 있고요. 20%가 뭐 20칸, 40%가 40칸, 60%가 뭐 30칸, 80%가 50칸 있다. 그 다음에 아직 적지 마세요. 요거는 이거는 오른쪽에 빈칸 있죠. 121페이지 밑에 빈칸 있죠. 거기다가 필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지주목 간격 3m. 다음에 두둑폭 1.5m. 다음에 고랑폭 0.5m. 일대 세 번째 피해 넓이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칠판 잠깐 보시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 40, 60, 80 있죠. 100%가 없네요. 얘입니다. 얘가 전파가 100%예요. 얘가 100%. 이해되셨을까지? 자, 그러면 100%니까 여기가 100이란 말이에요. 100. 여기는 계산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50 곱하기 얼마? 1. 여기는 20 곱하기 0.2. 얘는 40 곱하기 0.4. 얘는 30 곱하기 0.6. 얘는 50 곱하기 0.8 하시면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100, 128칸 나오시나요? 여기가 4, 16, 18, 40, 128칸 나오시네요. 34, 74, 78, 128. 128칸 나오시죠? 자, 그러면 칸 넓이는 얼마인가요? 칸 넓이 무조건 A부터 하시라 했죠? 비중목각이 얼마? 3 곱하기 1.5 플러스 0.5 하시니까 6제곱미터가 나오시고. 한 칸당 칸 넓이. 한 칸당 얼마? 6제곱미터. 그럼 칸이 128칸 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맞죠? 그러면 128 곱하기 얼마? 6 하시면 됩니다. 그럼 6. 768이요? 768 나오시면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자, 이거 되셨을까요? (720) 768제곱미터 나오시고. 다 되셨어요, 이제? 네, 그럼 잠깐만 칠판 보시고 잠깐만. 시익이고요. 여기가 종기입니다. 보험기간입니다. 폐가림 시설은 여러분 1형이 됐든 2형이 됐든 1년이죠, 1년. 1형이면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형이면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잖아요. 이듬해. 1년입니다. 어쨌든 1년이에요. 가입할 때, 보험 가입할 때 제곱미터당 시설비를 10,000원, 10,000원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보험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가입할 때 정한 이 제곱미터 시설비 10,000원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겠죠. 이때도 얼마란 이야기예요? 제곱미터당 시설비는 얼마란 이야기예요? 10,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10,000원을 해놨는데 이때 사고 날 때, 요때 사고 날 때, 이때 사고 날 때, 이때 하나는 뺄게요. 물가 변동에 따라서 10,000원짜리가 8,000원이 될 수도 있고 12,000원이 될 수도 있죠. 12,00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가 변동에 따라서. 그러면 변동된 이 가격으로 적용시켜버리면, 이 8,000원 적용시켜버리면 가입은 10,000원짜리였는데 보상은 8,000원짜리를 받잖아요. 계약자한테 불리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12,000원은 사고 났을 때 가격이 보니까 12,000원이에요. 가입할 땐 10,000원으로 가입했는데 보상은 12,000원짜리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또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한 번 정한 것을 끝까지 사고 날 때마다 이때도 얼마? 10,000원. 이때도 얼마? 10,000원으로 보상해 주는 게 기평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보시면 손해액 산정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어쩐다? 기평가한 제조달 가액으로 산출한 피해액 산정한다. 거기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 그러면 10,000원으로 해놨어요, 지금. 그러면 피해액은 얼마일까요? 768 곱하기 얼마? 10,000원 하시면 768 10,000원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768만 원이 보험가액의 20%를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냐 안 하냐
그 이야기 들어갑니다. 그 밑에 진한 글씨로 세 줄이 나와 있습니다. 세 줄. 그냥 제가 읽어볼 테니까 요 말은 그냥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시고 이해되시면 안 되실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 저랑 하실 거니까. 자, 일단 읽어볼게요. 산출된 피해액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초과하면서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 20%를 손해에 산출한다. 이 방금 읽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지금 너무 이 말에 일단 몰입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사례를 들고 와서 같이 하셔야 이해되시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이 페이지 120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삼에서는 인삼이 됐든 시설이 됐든 간에 제일 먼저 뭐 한다? 칸넓이부터 구한다. 그 다음에 시설에서 보시면 전파 뭐 20, 40, 60, 80이 20입니다. 20, 40, 60, 80일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파면 칸수에 따라 얼마 곱해요? 1. 여기는 0.2, 여기는 0.4, 여기는 0.6, 여기는 0.89 해서 전체 다 해서 얼마 나왔어요? 128칸 나왔다. 칸 넓이를 구해보시니까 칸 넓이가 한 칸당 얼마? 6제곱미터니까 768제곱미터 나왔다. 거기다가 기평가한 제조달 가격이 얼마였어? 10,000원이었죠? 20,000원 곱하면 768만원이 나온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사에 대한 건 다 끝났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보험금을 이제 어떻게 지급하냐 그게 나왔는데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제가 쭉 읽어볼게요. 그냥 동그라미 1번부터 쭉 읽을 테니까 따라 한번 보세요. 가로칠 부분 가로치시면 됩니다. 회사는 수학기간 경과 후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하면 자 지체 없이 가로 한번 쳐보시고요.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자 7일 이내 지급한다. 7일 가로 한번 쳐보시고요. 다만 품목 및 보험금 종류에 따라서 수확기간 경과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게 생산비 보장입니다. 아직 수확하기 전이라도 보험금이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급될 수 있으며 자, 이 경우 해당 품목 약관에 따른다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약관을 보실 필요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회사는 보험기간 경과 후 보험금 청구 서류가 접수되면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몇 %예요?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 자, 50% 괄호 한번 쳐보시고요. 그다음에 가지급 보험금 괄호 한번 쳐보시고요.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 이게 이제 지체 없이 결정하고 7일 이내 지급하는 거 있죠? 그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그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립이율표에 따라서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책임 있는 사유가 뭐냐? 계약자가 뭐 통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뭐 그런 거 있죠.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립이율표라고 쭉 나왔는데 출제자들이 미쳤죠. 얘를 보고 두 번째 줄에 4% 있죠. 4.0% 있죠. 그걸 가로넣기 넣은 거예요. 시험에. 미친 거죠 진짜. 이런 표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고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농업재해보험법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도대체가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가 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보험에 이 농작물 재보험 말고 일반적인 보험에 가입하시면 그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있으시죠? 혹시 그런 거 모르시나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채권, 질권을 말하는 겁니다. 질권을 말하는 거죠. 질권 설정에 관한 거. 자,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절차 보시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그 밑에 이제 보험금 지급 전결권 보이시나요?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농협의 담당자는 지급보험금이 얼마요?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팀장 결제 받고요. 해당 팀장 결제 받아야 되고 5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사무소장 결제 받아야 됩니다. 다만 사무소장 부재 시 4급 이상의 책임자 복수 결제를 받아 처리한 후 사무소장의 사후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4급은 공무원 4급이 아니에요. 그 회사의 직급이 지금 정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회사의 승인사항은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 다 묶어서 별표를 쳐두세요. 얘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음 각 항의 경우는 별도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돈을 받는 사람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방법이 계좌이체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3번에 증권당 지급할 보험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지연이자 지급 대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아까 제가 그 원해시설 버섯에서 피복제, 구조체, 그 교체 수량 확인하고 보수 면적 확인한 거 있어요. 그거 한번 암기하시라 했죠? 그 다음에 오늘 암기하실 거예요. 회사 승인사항 요 4가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가축재해보험인데요. 가축재해보험.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사고 보험금 접수 시 처리 방법, 뭐 사고 보험금 접수 시 확인 사항 있습니다. 그 확인 사항에서 보시면 바로 1번에 수익자의 일치 여부 확인 보이시나요? 예, 그다음 피보험자 일치 여부 확인한다. 그다음에 3번에 위변조 여부 확인한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